안녕하세요. 저는 SNT에서 지금 경기 영동 수학 가르치고 있는 최재혁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경기고랑 영동고 수학에 대해서 이제 저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하기 전에 이제 제 소개 잠깐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 영동 1학년 수업을 지금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기 이제 SNT 들어올 때 강사 선발대회라고 이제 열었는데 거기서 이제 1등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뭐 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머님들이 충분히 믿고 맡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간단하게 이게 경기고 수학 특징, 그다음에 영동고 수학 특징, 그다음에 제가 겨울방학 때 하는 수업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개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경기고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고는 이제 해가 갈수록 이 시험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원래 보통 학교들은 형태가 좀 거의 정해졌는데 경기고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요. 특히 올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단답형에 원래 없었는데 서술형이 있었는데 서술형이 없어지면서 단답형의 개수가 6개로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경기고 같은 경우는 단답형의 비중을 점점 좀 늘리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답형이라는 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같은 난이도의 시험이다 하더라도 단답형이 나오면 시험 점수는 조금 더 내려갑니다. 단답형은 이제 찍을 수도 없고 서술형처럼 부분 점수도 없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고는 단답형 대비를 조금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단답형에서 준킬러 문제가 조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방법을 좀 맞는 방향으로 잘 가다 하더라도 하나 삐끗해서 틀리면 그냥 점수가 다 까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준킬러 단답형을 좀 잘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고는 시험 특징 자체가 킬러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준킬러의 양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시간 재고 풀지 않으면은 한 2등급 초반 아이들도 다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인데 그걸 시간 재고 풀다 보니까 조금 많이 힘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킬러, 단답형, 시간, 그 타임 어택 요 세 가지를 좀 잘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스타일도 한번 볼게요. 이제 경기고는 학부가 있거든요. 이제 학부에 있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 모의고사 이제 변형 문제, 모의고사 문제인데 그래서 그 모의고사가 변형이 돼서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의고사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되는데 그 학부 자체가 그렇게 많이 최신화가 되지는 않아요. 바뀌어봤자 한두 문제 정도 바뀌기 때문에 작년 학부, 올해 학부, 뭐 재작년 학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기출 문제들을 쭉 찾아보면은 올해 나왔던 문제인데 재작년에 또 나왔었던 문제들도 있고 이렇게 겹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고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고의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학부가 어떻게 변형돼서 나왔는지 좀 찾아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 숫자 변형도 주긴 하지만 조건 변형도 주고 있거든요. 단순 숫자 변형은 이렇게 원래 문제 풀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조건 변형을 주면은 원래 문제를 풀 수 있다 하더라도 못 푸는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 학부 문제를 연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걔를 변형시킨 문제까지 좀 충분히 연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부를 좀 많이 공부를 하고 나서 시험을 풀다 하더라도 이게 딱 문제를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 안에 딱 보면은 이제 새로운 문제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많이 봤던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학부 문제뿐만이 아니라 처음 보는 다양한 문제의 준킬러 문제들도 많이 연습을 주셔야 되는 학교예요. 경기고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문제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왼쪽에 있는 이 문제가 경기고 학부에 있는 문제고요. 모의고사 변형 문제예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변형해서 낸 건데 요거는 단순하게 숫자만 바꾼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문제를 풀 수 있다 하더라도 그냥 풀 수 있어요. 먼저 문제 풀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보여드리면 이것도 이제 왼쪽에 있는 게 학부고 이게 이제 변형된 문제인데 요거는 조건을 조금 많이 다르게 바꿨어요. 지금 보면은 줄 수가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원래 문제를 풀 수 있다 하더라도 좀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래 문제에 있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 있는 개념을 좀 넣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알아야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부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좀 준킬러를 연습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안 되네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하면서 할게요. 그냥. 네, 그래서 이제 경기고는 어떻게 좀 수업을 대비해야 되나 그거 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이제 지금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서
1등급의 비율이 10%로 늘어났죠. 이게 이 특징은 경기고뿐만이 아니라 어떤 학교든지 나타나는 특징인데 경기고의 1등급에 있는 최상위권 아이들과 1등급 후반에 있는 아이들끼리도 실력 차이가 좀 나요. 1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최상위권들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친구들은 이제 3월 개학하기 전까지 이미 공수 원투 심화가 완벽하게 다 끝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3월이 시작되면 그 친구들은 실전 연습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 새로운 문제풀이 방법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기준을 좀 맞추셔서 공부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번 겨울방학 끝나기 전까지는 공수원투 심화가 완벽하게 끝나서 계약을 해야 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잡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뭐 공수원투 뒷부분에 있는 대수 미적 요거는 이제 빼고 말씀드리는 거고 공수원투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 두 개만 보고 말씀드렸을 때는 심화까지 완벽하게 방학 전까지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계약 전까지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후에는 이제 실전 연습을 충분히 해주고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 이제 보통 시험에 가서 1등급 나오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방학 전에는 좀 선행, 이해도 깊은 선행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방학에는 공수원투 심화까지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경기고 특징이 이제 학부 문제가 대부분 다 모의고사 그 주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들을 쭉 다 풀어보면서 단순히 풀어보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완벽하게 분석하고 그 문제의 출제 의도가 뭔지 어떤 방법으로 풀라고 낸 건지까지 완벽하게 좀 분석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변형을 했을 때도 맞춰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방학 때 미리 끝내놓으면 학기 중에 좀 편하게 이제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학 후가 되면은 경기고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킬러보다는 준킬러가 좀 메인이기 때문에 계약 후에는 준킬러 위주로 좀 많이 풀면서 실전 연습해 주는 거 이게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준킬러 같은 거의 특징이 뭐냐면 풀 수 있다 하더라도 시간계율이 높은 학교입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부교재가 수학의 신이라는 부교재였는데 이건 난이도가 좀 높은 교재예요. 작년에는 수학의 신 부교재에서 한 문제 빼고 전부 다 냈었어요. 그럴 정도로 부교재에 대한 연계율이 매우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올림포스 유형편이라고 해서 조금 쉬운 그 교재였고요. 원래는 이렇게 쉬운 교재를 주지 않습니다. 올림포스 유형편 그 전에는 수학의 신, 올림포스 고난도 이런 식으로 좀 시중에 있는 어려운 문제집을 부교재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수학의 신도 그렇고 올림포스 고난도도 그렇고 이 문제집의 특징이 뭐냐면 스텝 1, 2, 3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내는 문제들을 보면 스텝 1에서는 거의 안 내요. 뭐 최소 스텝 2부터 내게 됩니다. 근데 스텝 2도 이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꽤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형돼서 나오는 문제들은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올해는 특히 올림포스 유형편이었는데 얘는 난이도가 쉽습니다. 쉬운 문제를 제가 이제 어떻게 변형할지 이번에 올해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 쉬운 문제를 갖다 변형할 때는 단순히 숫자만 바꾸지 않고 좀 많이 어렵게 변형해요. 조건을 좀 여러 개 섞어서 변형하거나 아니면 두 문제를 합쳐서 한 문제로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어렵게 변형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영동고에서는. 그래서 이 수학의 신이나 뭐 좀 비슷하게 어려운 게 뭐 절대 등급 뭐 이런 교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스텝 3 정도까지는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정도로 실력이 연습이 되어야 영동고에서는 조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동고 이제 특징이 조금 뭐냐면 지금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좀 잘하는 아이랑 못하는 아이가 좀 점점 갭이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영동고는 원래 그런 학교였어요. 이게 지금 5등급제여서 이제 그 기준이 1등급, 2등급으로 보시면 되는데 1등급이 한 10% 정도 되고 2등급이 한 33% 이렇게 되잖아요. 그 1등급 받는 거는 매우 어려워요. 영동고는 1등급 그 10% 안에 있는 아이들은 매우 잘하는 아이들인데 반면에 2등급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까지 잘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영동고는 좀 만약에 들어갈 생각을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 1등급 안에 드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좀 많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동고는 1등급은 좀 어려우나 2등급은 그래도 조금 쉽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영동고도 문제를 한번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부교재 연계율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연계율도 매우 높았습니다. 근데 부교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조금 어렵게 변형해서 내려고 노력을 했으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숫자 변형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원본 문제를 풀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
변형을 주로 했고요. 모의고사 변형에서는. 그리고 이 모의고사도 그냥 아무 문제나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 아무 문제나 막 갖다 내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들 중에서도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자주 내는 기출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출들을 변형해서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를 하려면 부교재 완벽하게 푸는 거, 그다음에 변형까지 좀 연습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좀 완벽하게 연습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영동고는 좀 필요한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동고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준비해야 되는 걸 보면은 영동고도 1등급은 1등급 상위권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경기고랑 비교했을 때 경기고 2등급이랑 영동고 2등급 비교하면은 뭐 경기고가 조금 잘하나 비슷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영동고랑 경기고 최상위권 비교하면은 둘 다 엄청 잘해요. 영동고도 최상위권 엄청 잘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1등급을 받고 싶으면 공수투 심화까지는 완벽하게 끝내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연계율이 또 높은 학교에서 모의고사도 이제 많이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부교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연계율이 많이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부교재는 단순히 풀고 끝나면 절대 안 되고요. 부교재가 변형 문제가 들어있는 시험지를 만들어서 좀 연습하는 게 좀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 시간 재고 푸는 거 이런 게 좀 많이 중요한 학교가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경기고 영동고 설명 간단히 마쳤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겨울 방학 때 어떤 수업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겨울 방학 때는 공수투 문풀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수투 문풀반인데 문풀반이기 때문에 따로 개념을 설명해 드리진 않고요. 응용과 심화를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심화반, 그러니까 문풀반이라고 하면은 개념 설명을 해주지 않는데도 기본만 한번 듣고 온 친구들이 많아서 여기서는 기본 문제를 한 30%는 한 복습을 시켜줍니다. 30% 복습시켜주고 이제 문제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게 생긴 기본 문제 복습시켜주고 그 같은 유형에서 좀 어려워진 응용 문제 연습시켜주고 같은 유형에서 준킬러, 킬러는 어떻게 나오는지 학습시켜주고 단계별로 하나씩 올라가서 심화 문제까지 이렇게 다루는 수업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루는 문제들은 전부 다 이제 강남권 기출 주요 문제들 강남권 기출 5개년 하면은 한 2,000문제 정도 되거든요. 제가 직접 다 풀어보고 한 땀 한 땀 문제 다 넣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좀 좋은 교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올해 제 반에 있었던 학생들 점수 이게 병원화가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정규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타임어택반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타임어택반은 이제 개학하고 나서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 반인데 타임어택은 말 그대로 이제 실제처럼 시험지 만들어서 풀리는 연습을 하는 반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 영동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학교든 간에 이 타임어택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거를 시간 안에 푸는 것까지가 정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정규반에서는 학생별로 이제 복습 프린트를 만들어서 이게 나눠주게 되는데 수학은 제일 중요한 게 반복이에요. 반복이고 실전 테스트를 가지고 확인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복습 프린트는 제가 학생별로 틀렸던 문제 따로 모아서 주고 거기서 또 틀렸던 거는 다시 만들어서 주고 이런 식으로 주는데 이 복습 프린트는 조금 양이 많진 않지만 쌓이고 쌓이면 점점 무시할 수 없는 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못 해결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복습 프린트를 끝까지 해결하는 친구들이 이게 성적이 좀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은 반복, 그 다음에 실전 연습 이 두 가지를 좀 위주로 많이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매 수업마다 저렇게 피드백 보내드리니까 제 수업에서는 이게 학생이 지금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 잘하고 있는지 매 수업마다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전 이렇게까지 하고 설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컷은 이게 문제 난이도마다 조금 시험 난이도마다 달라서 지금 올해 걸로 한번 보면은 10% 1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 4개 정도에서 1등급 컷이 갈리고 있어요. 경기고도 그렇고 영동고도 그렇고. 네, 난이도를 보면 이게 올해는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 중간고사에서는 경기고가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영동고도 조금 쉽게 나오면서 비슷했고요. 이번 2학기 올라가면서부터 두 학교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경기고도 좀 많이 어렵게 내고 영동고가 특히 많이 어려워졌는데 그 둘 다 어려워지니까 등급 컷이 두 개 다 세 개, 네 개 정도 이렇게 끊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1등급은 경기고도 엄청 잘하고 영동고도 엄청 잘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1등급 컷은. 2등급은 좀 많이 떨어져요. 1등급 컷이 한 3, 4개 정도 이렇게 됐잖아요. 2등급은 7개, 8개 이 정도까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점수로 따지면 50점대예요. 2등급이. 그래서 2등급 때 네, 2등급은 좀 그렇게 가요. 네. 그래서 2등급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 2등급까지는 막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1등급 올라가는 게 힘들어서 그걸 좀 많이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